안녕하십니까. 오후 내내 계속된 뉴스와 뉴스특보 많이들 보셨겠죠. 찬성 234, 반대 56. 국회가 박근혜 대통령 탄핵 소추를 의결해서 대통령 권한이 정지됐습니다. 황교안 국무총리가 대통령 권한 대행을 시작했고요. 헌법재판소가 탄핵 심판에 착수했습니다. 대통령은, 국정은, 정국은 앞으로 어떻게 되는 걸까요? 또 어떻게 해야 할까요? 여러 생각들 많으실 텐데요. 여야 3당 중진 의원들과 함께 해보시죠. KBS 특집 좌담 1시간 생방송입니다. 김성태 새누리당 의원, 국회 최순실 국정농단 의혹 국정조사 특위위원장이죠. 네. 예, 김성태입니다. 예, 박영선 더불어민주당 의원, 역시 국회 국정조사 특위위원이시고요. 네, 반갑습니다. 천정배 국민의당 의원, 국민의당 공동대표를 지내셨어요. 네. 예, 안녕하세요. 자, 세 분 어서 오십시오. 고맙습니다. 세 분 어디서들 오신 저는 분입니까? 국회에 있었습니다. 네, 국회에서. 예, 왔는데. 국회에서 왔습니다. 저도 국회에서 왔습니다. 그러니까 탄핵안 표결 마치고 다 국회에서 회의가 쭉 있었구만. 저녁 식사들은 뭐 하셨는지 모르겠는데. 자, 김성태 의원님은 비박이시죠? 예. 이제 그 박자, 비박, 친박 진절머리 납니다. 비주류라고 불러주죠. 네, 비주류. 예, 여기 주류 쪽, 그게 친박 쪽에서 나오신 분이 안 계셔서 그쪽 입장도 좀 충실히 반영을 뭐 새누리당 의원의 입장으로 믿고요. 예, 나온 거죠. 먼저 뭐 이런 일반적인 질문을 드리기 좋아하지는 않는데요. 오늘은 날이고 일이 일인 만큼 아까 국회에서 투표소에 들어가셨을 때 느낀 소회부터 여쭤보고 가야 될 것 같아요. 김성태 의원님. 자. 참, 이 자괴감도 가지면서 정말 참담한 심정이었죠. 이 국민 이기는 권력 없는데, 과연 대통령과 새누리당은 왜 이 제대로 된 민심을 읽지 못했나 하는 큰 그런 자성과 반성의 마음이었어요. 대한민국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결국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올 수밖에 없는데 그 국민을 외면하고 일방통행식 국정운영과 또 천수칠 그런 일가들에 휩쓸려서 아무것도 하지 못한 이 참담한 상황에 대한 이루 말할 수 없는 고통이었죠. 네, 박영선 의원님은 투표소 안에서 어떤 이게 헌정사상 굉장히 비극적인 날이죠. 그리고 제 개인적으로는 제가 2004년도에 노무현 대통령 탄핵될 당시에는 국회의원은 아니었지만 그때 당 대변인이었기 때문에 그 당시 상황을 정확하게 기억을 하고 있는데 12년 만에 그 당시에 그 맨 뒷자리에서 웃고 있던 박근혜 그 당 대표께서 오늘 탄핵을 당하는 참 뭐라 그럴까요? 그 역사가 이것을 앞으로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이 어떻게 그 기록을 하고 어떻게 또 기억을 하고 이런 어떤 국민적 분노를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서 어떻게 승화시키느냐 이것이 굉장히 중요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네. 천정배 의원님은 12년 전 노무현 대통령 탄핵 때 국회에 계셨어요. 근데 아까 보니까 예. 투표 시작하자마자 나가서 투표소로 가시던데. 네. 예. 제 의석이 투표 장소에서 아주 가까워서 보통 때는 제일 늦게 합니다만은 이번에는 워낙 역사적인 투표이기 때문에 먼저 했습니다. 참으로 착잡했습니다. 우리 국민들이 스스로 뽑았던 대통령을 중도에 퇴진시키기 위해서 탄핵을 한다는 게 참으로 착잡하고 좀 어려운 일이죠. 근데 그러나 뭐 국회의원의 한 사람으로서 지금 국민들의 민심, 압도적인 민심이 이 박근혜 대통령을 탄핵해서 한시바삐 자리에서 물러나게 하고 또 그것을 그의 바탕을 두고 우리 사회의 낡은 질서, 이 나라의 낡은 질서를 이번에 좀 깨끗이 청소하자 하는 그런 염원과 열망을 지금 국민들이 담고 계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열망을 구체적으로 실천하는 어떤 국민의 대표자로서 한 책임감을 또
깊이 느꼈습니다. 네, 열망을 실천하는 대표자라는 말씀을 해주셨는데, 자, 가 234, 부 56, 찬성 반대 있죠. 이 기권 무효 불참 합쳐서 10표. 이게 아까 한 4시 10분쯤 저는 이 표결 결과가 발표될 때 좀 소름이 끼칠 정도였는데, 하루 전 어제 그 한 여론조사 회사의 결과하고 정확하게 일치하더라고요. 찬성률이 78%. 네. 300명의 78%가 딱 234표입니다. 자, 박 의원님, 표 예상 뭐 맞았어요? 어떻습니까? 저는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많이 나왔습니다. 나왔어요. 네, 네. 그만큼 그 국민적 저항감이 부정부패에 대한 저항감을 새누리당 의원님들이 굉장히 무겁게 생각했구나 이렇게 또 느꼈고요. 오늘 제가 낮에 그 지인으로부터 문자를 하나 받았는데 오늘처럼 국회의원에게 이렇게 간절한 마음으로 뭔가를 바라던 날이 있었던가 싶습니다. 이런 문자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문자를 보고 국민들이 정말 숨죽이면서 이 역사의 오늘 이 한 장면을 정말 간절한 마음으로 기다리고 있다라고 생각했습니다. 네. 전전배 의원님, 투표 끝난 뒤에 국민의당에서는 한 230표 정도 예상했다고 뭐 그런 기사가 있더라고요. 전 의원 맞습니까? 이제 어제 오늘 우리 의원들끼리 뭐 일종의 내기도 하고요. 뭐 누가 맞히느냐 했었는데 대체로 230여 표를 예상하던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뭐 정확하게 234표를 맞힌 의원도 있었습니다만은 저는 한시도 마음을 놓을 수가 없었습니다. 과연 대체로 저도 뭐 가결은 되리라고 봤습니다만은 제가 생각한 것보다는 많이 남았습니다. 역시 저는 지금 혁명 상황이라고 문자 그대로 혁명이라고 봅니다만은 우리 국민들의 혁명적 민심이랄까요? 혁명에 처한 국민들의 민심의 압력을 우리 국회가 도저히 외면할 수 없었다고 봅니다. 김성태 의원님, 그 투표 결과가 나온 뒤에 당 의총도 있었고 당에서 표 분석을 하셨을 텐데요. 자, 사실상 새누리당은 비주류 진영과 또 주류 흔히 말하는 친박 진영의 그 탄핵 판세를 분석하는 데는 엄청난 차이였죠. 저는 비주류 의원으로서 흔히 말하는 새누리당 내 비상시국회의 멤버들과 오늘 아침 회동까지 하면서 사실상 탄핵 찬성에 참여하는 의원들은 확정적인 의원들은 사실상 35명을 가지고 기본으로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사실상 그러니까 찬성표가 234표, 네, 그 야당하고 무소속 의원 합치면 172표. 이표인데 모두 했다 그러면 62표가 더 나온 거거든요. 사실상 62표에 2표뿐만 아니라 무효가 7표였어요. 거기다 기권도 2표였어요. 2표까지 치면은 71표예요. 71표가 사실상 비주류, 그러니까 새누리당 진영에서 나온 것이죠. 71표. 그러니까 네, 여기에는 흔히 말하는 비주류뿐만 아니라 친박 진영이라고 일컬어지는 그런 의원들까지 결론은 오늘 아침 발표된 여론조사의 탄핵 찬성 응답자가 81%였습니다. 이걸 탄핵 찬성 비율로 국회의원 의석수에 대입하면은 이게 80%예요. 네. 그러니까 결론은 국민들 민심에 국회의원들이 그대로 응답한 결과입니다. 새누리당 의원이 128명이니까 예. 이게 찬성이 62표, 그리고 뭐 기권 무효 이런 게 뭐 혹시 이제 야당 쪽에서 나온 것라고 보면 한 71표. 저는 야당 표는 여기서 나올 수가 없는 게 그러니까. 사실상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이 인정사슬을 가지기로 당론을 정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기는 예. 이 무효표라든지 기권표가 해당이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62표와 이 9표까지 치면 71표는 사실상 저희 새누리당에서 나왔다고 하는 새누리당 128명이 거의 딱 반반으로 갈리는 거. 반 좀 더 되죠. 예. 예, 한 60% 가까이 되는 거죠. 뭐 다들 보도가 돼서 그러는데 혹시 그 오늘 투표장 안에서 뭐 이렇게 좀 특이할 만한 뭐 에피소드 같은 거 안 알려진 거 있나요?
아니요. 오늘 투표장 분위기는 아주 굉장히 비장감이 흘렀습니다. 그러니까 2004년도에 노무현 대통령 탄핵 때하고는 아주 달랐죠. 그때는 거의 그 본회의장 안이 아수라장이었는데 네. 오늘은 정말 질서정연한 가운데 아주 무거운 마음으로 모든 의원들이 투표에 임했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네. 근데 그 오늘 그 중계를 본 시청자분들 가운데 자 대통령 탄핵 소추라는 것만큼 중요한 안건이 어디 있겠느냐. 근데 그냥 제안 설명만 하고 뭐 토론 없이 표결만 하는 거 그리고 또 표결 이거 무기명으로 하는 게 맞는 거냐 뭐 이런 이야기 간단히 짚고 넘어가죠. 전정배 의원 여기에 대해서는 네. 어떻게 생각하세요? 아주 잘못된 거지요. 대통령 탄핵이라는 사안이면은 아마 국회의원 전원이 요새는 전원위원회 같은 것을 소집해서 적어도 며칠 밤낮 없이 토론해야 될 사안입니다. 물론 그동안에 국회 밖에서 많은 토론이 전 국민적인 토론이 있었지만 그러나 국회 안에서 공식적으로 토론하는 일이 또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토론도 있어야 되고 저는 탄핵뿐만 아니라 국회의원이 헌법상 국민의 대표자로서 표결하는 것은 모든 것이 다 공개적으로 투명하게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제 국회법이 저도 이번에 새삼스레 깨달았습니다만 국회법이 좀 그런 낡았달까요? 그래서 인사에 관한 사안은 무슨 토론 없이 무기명 투표한다고 돼 있는데 그 인사에 관한 사안도 국회의원이 무슨 그 무기명 투표로 한다는 말이 안 되는 거지만 과거에 그런 생각 우리 사회의 어떤 인사 문제라면 좀 조용히 넘어가는 게 좋겠다는 그런 고래의 어떤 그런 인습이 아직도 남아있는 것 같습니다. 좀 차제에 이 국회법을 고쳐서 앞으로는 여러 사안에 탄핵뿐만 아니라 여러 사안에 토론을 활성화하고 또 무기명 투표는 아예 국회 사전에서 없앴으면 좋겠습니다. 두 분 국회- 야당 의원님들은 그럴 거고요. 국회법 112조가 이제 인사에 관한 안건은 무기명 투표로 투표한다. 하도록 돼 있는데 사실상 이 인사에 관한 안건은 무기명 투표를 한다고 해서 토론을 할 수 없는 건 아닌데 사실상 우리 동료 의원들 여야 모든 의원들이 그동안 수많은 토론과 논의를 즉 사회적 담론을 이렇게 크게 가져간 적이 어디 있습니까? 그러니까 올 국회 본회의장에서의 토론 이 자체는 아마 의원들이 다 부질없는 일이라고 이렇게 여겨졌던 것 같아요. 그래서 대통령 탄핵과 같은 이런 엄중한 사안은 이 헌법기관 개개인이 이름을 걸고 투표하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되는데 앞으로 이 법과 규칙은 좀 선볼 필요가 충분히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네. 두 분 야당 의원들은 뭐 그러실 거고 김성태 의원님은 투표소에서 인증샷 찍으셨어요? 저는 뭐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답변을 하지 않겠습니다. 다만 헌법기관으로서 우리 국민들 뭐 제가 투표장에서 어떤 투표 행위 했을 거라는 거는 웬만큼 다 알고 있기 때문에 저는 뭐 거기에 걸맞는 저 소신껏 투표였습니다. 김 의원님께 짧게 이거 하나만 더 네. 좀 짧게 답변해 주십시오. 예. 그 이번 투표하기 전까지 친박 측에 뭐 예를 들어서 친박 구인 모임이라든가 뭐 이런 분들한테서 만나자거나 아니면 전화로 설득 뭐 이런 거 받아보셨어요? 사실상 뭐 저 같은 사람한테는 뭐 그런 설득을 할 대상이 별로 없었죠. 다만 대통령이 자진해서 퇴진할 수 있는 길을 좀 우리가 모색해보자. 솔직히 제가 이 자리에서 밝힙니다마는 지난번 우리 당론이 사흘 말 대통령이 자진 퇴진의 길을 열어주자는 거였는데 저는 이미 지난 6차 촛불에서 드러난 그 민심을 보고 그 부질없다 생각했어. 그래서 정말 자진 퇴진의 길을 가지려면은 우리가 2월 말 내지 3월 초로 가지고 정말 국회에서 대통령이 정말 진솔하게 합의해 주면은 특히 거국 내각 총리까지도 포함한
그랬다면은 이 상황은 한 피해갈 수 있지 않았나 하는 그런 아쉬움이 정말 크게 남습니다. 저도 다른 프로그램에서 대통령이 뭐 예를 들어서 2월 25일 이걸 뭐 퇴진 시한으로 하면 어떻게 할 거냐고 야당 의원 측에 여쭤보기도 했는데요. 뭐 이제 지금은 다 탄핵 소추로 넘어갔으니까요. 자, 오늘 탄핵 소추 한 내용을 뭐 제안 설명도 했고 지금 뭐 보도고 다 되고 그랬는데 이제 여러 가지가 적시되어 있어요. 근데 이 가운데서 박 의원님은 가장 큰 걸 뭘로 꼽으시겠어요? 탄핵 소추해야 된다. 대통령을 파면해야 된다는 이유. 국정농단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대통령이 이제 이 탄핵 소추의 가장 큰 핵심은 헌법을 위반했느냐 안 했느냐의 부분인데요. 이 대통령이 헌법을 반드시 수호해야 되는 의무를 지니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대통령이 이런 어떤 국무회의라든가 공식적인 어떤 그 국가의 시스템을 인정하지 않고 비선 라인을 동원해서 정말 대통령직을 사적으로 이용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아마 국민적 분노가 제일 많지 않나 싶고요. 그리고 그 부분에 있어서 대통령이 정직하게 말씀하시지 않고 거짓말을 했다. 그것이 제일 큰 부분이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천정배 의원님. 예, 저도 비슷한 생각입니다만은 참 경중을 따지기 어려울 정도의 큰 과오들이죠. 말하자면 지금 말씀하신 국정농단 내지는 국정문란이라도 해도 되겠습니다. 우리 국민들은 박근혜 대통령을 선출했는데 마치 최순실 대통령을 뽑은 것처럼 국정을 운영했습니다. 있을 수 없는 일이죠. 그러나 또 그에 못지않은 게 재벌들,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재벌들을 다 그 대통령께서 직접 만나서 800억 가까운 돈을 뜯었단 말이에요. 저희는 뇌물이라고 생각합니다만은 그런 정경유착의 부패 행위, 이것도 도저히 용납할 수 없는 일들입니다. 네. 오늘 그 국회에서 탄핵 소추 의결을 한 게 아까 말씀드린 4시 11분인데요. 그 뒤에 이제 5시 50분에 권성동 법사위원장이 탄핵 소추 의결을 헌재 제출했고 7시 3분에 탄핵 소추 의결서가 청와대 총무비서관실에 도착해서 대통령의 권한이 정지됐어요. 근데 그 전에 5시에 대통령이 이제 국무위원 간담회를 소집을 해서 거기서 소회를 밝혔는데 저희가 주요 부분 편집한 것 잠깐 보고 갈까요? 기권 2표. 오늘 오후에 국회에서 대통령 탄핵 소추안이 가결되었습니다. 우리나라의 안보와 경제가 모두 어려움에 처한 상황에서 저의 부덕과 불찰로 이렇게 큰 국가적 혼란을 겪게 되어 국민 여러분께 진심으로 송구스럽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밤낮으로 국가와 국민을 위한 일에 여념이 없는 국무총리와 또 각 부처 장관을 비롯한 모든 공직자 여러분께 더 많은 어려움을 드리게 되어 안타까운 마음입니다. 저는 국회와 국민의 목소리를 엄중하게 받아들이고 있으며 지금의 혼란이 잘 마무리되기를 진심으로 바라고 있습니다. 앞으로 헌법과 법률이 정한 절차에 따라서 헌법재판소의 탄핵 심판과 특검의 수사에 차분하고 담담한 마음가짐으로 대응해 나갈 것입니다. 네, 그 대통령 소회를 들어보셨는데, 자 여기 마지막 부분에 들어셨는데 헌법과 법률이 정한 절차에 따라서 헌법재판소의 탄핵 심판과 특검 수사에 차분하고 담담한 마음가짐으로 대응해 나갈 것이다 이런 부분도 있고 그렇거든요. 박 의원님, 요 어떻게 들으셨어요? 지금 대통령을 지금 탄핵 소추를 했는데 탄핵 심판 중이라도 대통령이 국민 촛불 민심의 요구를 받아들여 즉각 물러나야 된다. 그게 지금 더불어민주당의 당론입니까?
당론은 아닙니다. 네. 네. 일단은 뭐 저희가 오늘 탄핵을 했기 때문에요. 그 탄핵에 그동안은 이제 집중을 해왔고, 그러면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이냐. 여기에 대해서 이제 오늘 의총이 열렸었는데요. 의총에서는 대부분의 의원들이 국민들의 마음속에 있는 분노도 있지만 또 불안도 있기 때문에 이 불안 부분을 더불어민주당이 어떻게 이것을 잘 꾸려나갈 수 있는 것이냐 이런 부분에 있어서 앞으로는 우리가 대한민국을 이번에 이 탄핵 사건을 선진국으로 가는 하나의 에너지로 모으기 위해서 정치개혁, 재벌개혁, 검찰개혁 이런 어떤 개혁을 하는 어떤 그런 방향으로 사회적 어젠다를 가져가야 되는 것이 아닌가 하는 그런 이야기들이 더 많이 나왔습니다. 네. 그러면 지금 이제 탄핵 소출 의결했으니까 그냥 탄핵 절차대로 간다라는 거예요? 그런 전제하에 이제 우리 당이 할 일이 무엇인가에 대한 이야기였는데요. 물론 이제 국민들은 그 분노한 마음이 탄핵으로 인해서 뭐 어느 정도 일정 부분 해소는 될 수 있었다고 생각하지만은 아마 즉각 대통령이 하야해야 된다고 생각하시는 국민들이 더 많이 있으실 겁니다. 그런데 일단은 오늘 국회에서 탄핵 절차를 밟기 시작했기 때문에 이 절차에 따른 앞으로의 어떤 국정 공백 해소라든가 이런 부분도 저희가 준비를 해야 되는 것 아닌가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전 의원님, 국민의당은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떤 입장이세요? 예, 국민의당도 아직 박근혜 대통령이 탄핵 이외의 방법으로 퇴진해야 될 것인가 하는 점에 대해서는 입장을 정리하지 않았습니다. 아마 앞으로 논의하게 될 것이고요. 저는 오늘 박근혜 대통령의 담화를 들으면서 피의자 박근혜로서는 당연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자기 방어를 하면서 앞으로 담담하게 수사도 받고 또 헌법재판소의 탄핵에도 응하겠다, 탄핵 재판에도 응하겠다는 것은 당연한 것일지 모르는데요. 그러나 박근혜 대통령으로서는 좀 더 책임 있는 국민들의 퇴진 요구에 대해서 좀 더 책임 답변을 했어야 되는 거 아니냐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담화보다도 제가 조금 더 심각한 문제는요. 이 민정수석, 최재경 민정수석의 사표를 수리한 것까지는 좋았는데요. 사표 낸 지 오래됐으니까 좀 좋았는데 새 민정수석을 임명했단 말이에요. 이미 탄핵 소추가 돼서 지금 그 통지를 기다리고 있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여기서 새로운 인사를 한다. 그리고 그 인사가 사실은 아까 7시 3분에 대통령 권한이 정지됐죠? 네. 그 순간에 청와대 민정수석도 이제는 대통령 권한 대행에 참모가 된 것이지 자신의 참모도 아니란 말이에요. 참 있을 수 없는 일이고 박근혜 대통령이 참 안타깝게도 국민들의 매를 버는 일을 스스로 지금도 하고 있어요. 그 점도 굉장히 안타깝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대통령은 탄핵됐습니다. 사실상 이제 6차에 걸친 촛불 민심에서 드러난 실망과 좌절, 분노 있습니다. 분명 대통령이 잘못했습니다. 오늘 국회에서 탄핵 가결은 그런 국민의 분노에 우리가 이제 답을 한 것이죠. 그러니까 모든 것은 헌법과 법률의 테두리 속에서 이루어지는 것. 저는 두 분의 그 답변 속에서 대통령이 탄핵되고 나면 당연히 헌법에 의해서 총리가 권한되는 거는 너무나 자명한 일 아닙니까? 그런데 또 뭘 또 이야기를 하시려고 하는지 저는 그건 바람직하지 않아요. 제가 박근혜 대통령을 옹호하려고 하는 건 아닙니다만은 정확하게 대통령의 권한이 정지된 것은 오늘 7시 3분이었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 소추 의결서가 청와대에 정확하게 제출, 그때까지는 또 대통령으로서 헌법적 또 권한을 행사할 수는 있는 거죠. 다만 오늘 국회에서 이렇게 탄핵이 가결됐는데 그러면 최재경 민정수석을 진작에 사표 수리하고 왜 어제라도 새로운 민정수석을 임명하지 오늘 이런 모습을 보이냐. 저는 그거는 좀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저는 그런 뭐 절차적인 문제에 대해서는 짧게 해주시죠. 네.
뭐 지금 김성태 의원님이 말씀하신 거를 수용할 수도 있다고 생각하는데 오늘 그 임명된 그 민정수석이 세월호 특별조사위원회 부위원장으로서 이 특별조사위원회를 해체해야 된다고 했다든가 아니면 과거에 삼성 그 특검을 하면서 삼성 측의 로펌 공동대표에 취임한다든가 해서 굉장히 그 사회적으로 국민들이 존경하기에는 힘든 분이거든요. 근데 이 사안을 보면서 과연 대통령이 지금 이 엄중한 사항을 스스로 받아들이고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는 굉장한 의문점이 들었습니다. 네. 최재경 민정수의 후임으로 된 조대한 변호사에 네, 대해서 그렇습니다. 언급하시니까 네. 절차도 절차지만 그 후임 인사 그렇습니다. 인선에 대해서도 좀 저는 굉장히 그 지적하고 부분은 싶다, 심각하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네. 자, 김 의원님 그 박근혜 부분은 그 정도로 대통령의 적죠? 네. 권한은 대통령 권한은 분명히 오늘 국회 탄핵 가결로 정지되었지만은 박근혜 대통령의 국정은 중단되었지만은 대한민국의 국정 공백은 이제 절대 우리 국회가 허용해서는 안 됩니다. 이런 때일수록 이제 사실상 대통령 권력은 붕괴해버리고 굳이 대한민국의 권력이 남았다 하면은 입법 권력만 남아있지 않습니까? 그것도 특히 여소야대 상황인데 그런 측면에서 더 이상 국민을 혼란스럽고 혼돈에 빠지는 그런 정치는 정말 위험해질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철저하게 저는 헌법과 법률의 테두리 속에서 대통령 잘못됐으니까 탄핵된 것이고 이 탄핵의 최종 결정은 또 헌법재판소가 내릴 거니까 우리 국회는 이제 차분하게 우리 국민들의 마음을 보다듬어 주면서 다시 민생과 국가 경제가 우리 사회가 제대로 작동될 수 있도록 우리가 나서야 되는 것이죠. 김 의원님께 이거 짧게 여쭤볼게요. 제가 새누리당에서 이 상황에서 또 대통령께 이렇게 언제 적절한 시점에 사임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건의할 생각은 있으신가요? 어떻습니까? 김 의원 개인 의견도 좋고 아니면 친박이라든가 저는 중에서. 뭐 사실상 대통령이 최순실 일가에 의한 국정농단이 이루어졌고 손상된 이 헌법 질서를 회복하고 민주주의의 새로운 출발을 위해서는 대통령도 잘못된 것은 법 앞에 저는 평등해야 한다는 그런 주장으로 국회 탄핵에 사실상 야당의 힘만으로 되지 않는 것, 양심 있는 우리 새누리당의 많은 의원들이 참여했다는 것은 모든 게 헌법과 법률의 테두리입니다. 대통령은 이제 법률적, 헌법적 판단을 받은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대통령 자신이 이제 판단해야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걸 우리가 강요하고 또 뭐 무리한 입장을 저는 취할 필요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조금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요. 사실은 저는 꽤 일찍부터 탄핵을 하는 게 좋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네, 저도 그런 사람입니다. 예, 뭐 탄핵이라는 헌법적 절차를 통해서 우리가 뽑은 대통령의 잘못을 분명하게 그 낱낱이 밝히고 공식적으로 뭐 제재를 가해서 그 법적 공식적 책임을 확인하는 것이 우리 역사를 위해 좋지 않겠나 생각을 했어요. 근데 문제는 지금 탄핵 소추가 됐습니다만 문제는 우리가 앞으로의 정치 일정을 예측하기가 어렵다는 겁니다. 지금은 헌법재판소의 박한철 소장을 비롯한 헌법재판관들이 앞으로 대통령 선거 시기가 언제일지 이런 것들을 다 결정할 그런 위치에 있단 말이에요. 그것이 지금 현재 우리 국가적으로 좋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경제도 마찬가지로 경제도 예측 가능해야 될 텐데 그 예측 가능성이 없는 상태로 가게 되는 것이 굉장히 안타깝습니다. 그래서 저는요, 박근혜 대통령이 뭐 많은 잘못을 했지만 비록 지금이라도 어떤 그런 국가와 국민을 생각한다면 이를테면 헌법재판소 결정과 관계없이 예컨대 뭐 1월 말 퇴진한다든가 무슨 12월 말에 스스로 물러나겠다든가 해도 나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존경하는 천정부 의원님, 특별히 저는 12월 기대하지 말이나 않습니다만은 1월 이렇게 대통령의 결론은 자신 사퇴하면 하야를 말하는 건데 그 이후에는 어떤 상황이 옵니까? 바로 60일 이후에는 대통령 선거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 말은 이렇든 저렇든
헌재 탄핵 이제 심판이 이루어지더라도 마찬가지고 지금 주장하신 대로 아닙니다. 하더라도 저는요. 그러니까 저 이야기 좀 예, 들어보십시오. 예. 짧게 그러니까 주시죠. 네. 지금 이 엄중한 상황이 이루어졌고 국민적 분노가 있다고 해서 또 대한민국이 졸속 대통령을 또 국민들에게 선택을 아니 강요하는 그렇지 것은 않고요. 그거는 맞지 예, 않아요. 아닙니다. 현재 대한민국 헌법은 대통령이 고리되면은 60일 이내에 뽑게 돼 있습니다. 그게 그렇습니다. 헌법입니다. 그러니까요. 제가 제 초점은 뭐냐 하면 헌법재판소에서는 몇 월 며칠 날 선고하겠다고 지금 정해놓을 수가 없습니다. 그렇잖아요. 예. 재판의 성질상. 그건 그러니까 6개월 이내에 하게끔 돼 있죠. 아니 물론 6개월 이내지만 예. 1월 말에 할 수도 있고 그게 뭐 근데 5월 말에 할 수도 있고 또 6개월 이내라는 것도 혼식 규정이어서요. 뭔가 예측이 불가능한데 예컨대 박근혜 대통령께서 지금이라도 아까 뭐 꼭 저는 12월 말을 이야기한 게 아닙니다. 이런저런 사정상 뭐 2월 말이 좋다고 그러면 2월 말이라든가 하는 자기 자신의 퇴진 시점을 확실히 공표하고 그때 퇴진한다면 지금도 그 다음에 대통령 선거 일정이라든가 한국의 경제 여러 안보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예측 가능성을 높여주는 효과는 있을 것이다. 저는 뭐 박근혜 대통령한테 이런 거 기대 안 합니다만은 그렇게 해줬으면 더 좋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상황에서 대통령의 사임 여부에 대해서 논의가 그전에도 많이 있었고 지금까지 많이 있어 왔기 때문에 그 정도로 하고요. 자, 이제 우선 야3당이 다음 주 월요일부터 30일간 임시국회 소집 요구를 한다면서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예. 임시국회 소집하자는 까닭이 뭐 이런 것도 논의하자는 건가요? 대통령의 뭐 사임이라든가 아니면은 뭐 권한대행의 권한 범위라든가 뭐 이런 것 정치적인 논의도 필요하다고 보시는 거죠 지금? 권한대행의 권한 범위는 우리나라 헌법에 뭐 명확하게 명시되어 있지는 않습니다만은 과거의 전례를 봤을 때는 관리자죠. 그러니까 그 관리자의 범위를 넘어서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고요. 저희가 임시회를 하자고 요구한 것은 민생을 챙기자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각 상임위원회에서 현재 이제 그 법안 논의도 더 해야 될 필요가 있고요. 또 여러 가지 이번 그 최순실 박근혜 게이트를 보면서 그 부정부패 정경유착 부분에 있어서의 어떤 사회적 경제적 정의 실현을 위한 제도 개혁도 좀 필요하다고 보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논의를 국회에서 계속 이어가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권한대행의 권한 범위에 대해서 또 지금 모호하게 돼 있어서 이걸 좀 명쾌하게 정리할 필요가 있다. 이런 뭐 그래서 그런 법 발의도 돼 있습니다. 있죠. 예, 네. 민병두 그 부분에 의원이, 대해서는 천 의원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예, 저도 그 법안도 봤습니다만은 뭐 그 법안이 아니더라도 대체로 지금 박 의원님 말씀하신 것이 저는 답이라고 봅니다. 대통령 권한 대행은 국민으로부터 직접적으로 그 권력을 위임받은 분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중요 결정을 권한 대행이 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통상적인 관리 업무만을 하고 다음 대통령을 뽑아서 그 정권을 잘 이양해 주는 역할에 그쳐야 되겠죠. 물론 어떤 국가 비상사태가 생긴다고 그러면 그거를 즉각 대처해서 원만하게 수습하고 하는 역할들은 해야 되겠습니다만은 그러나 큰 정책적 결정은 되도록 삼가는 것이 헌법의 취지에 맞다고 봅니다. 김 의원께 여쭤보겠는데요. 큰 정책적 결정. 자, 정부 인사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금 현재 이미 급하게 법무부 장관이 공석인 상태고, 그다음에 경제부총리 후임 지명이 돼 있는 상태에서 지금 대통령 권한이 정지됐단 말이에요. 국민안전처장은 지명된 사람이 자진 사퇴를 한 상태고, 뭐 이런 부분은 어떻게 해야 된다고 그러니까 보십니까? 대한민국 헌정사 68년에 이제 두 번째 대통령이 탄핵됐습니다. 2004년 당시 노무현 대통령 당시는 당시 고건 대통령 권한대행 총리께서 63일 동안에 정말 최소한의 권한만 행사했죠. 그때도 차관 인사는 한 2번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한 9건 정도의 이제 애교 조약도 체결은 했죠. 그렇지만은 적극적인 뭐 대통령 권한 대행의 행사는 하지 않았죠. 아무래도 한교안 총리도 전례를 비추어서 아마 그런 정도로 가지 않겠냐 이렇게 보는데
임종용 경제부총리와 법무부 장관, 국민안전처 장관 이거는 정말 지금 현재 국민의 안전 생기고 또 법적 혼란 막아야 하는 그런 부처의 수장들입니다. 특히 임종용 경제부총리 같은 경우는 추미애 민주당 대표가 임종용 내정자의 그런 임명 여부를 국회에서 논의하겠다고 밝힌 바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은 이제 우리 국회가 사실상 한교안 총리에 의해서보다는 우리가 자발적으로 국정 공백을 줄여주기 위한 그런 노력, 거국적인 정말 대한민국 국정 공백을 해소하는데 국회가 힘을 모아야 되는 것이죠. 저는 조금 생각이 다른데요. 거국적으로 힘을 모아야 된다는 데는 동의하지만 고건 권한대행과 한교안 권한대행은 이거는 엄청나게 다른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노무현 대통령 시절의 고건 권한대행은 노무현 대통령의 그 어떤 말 한마디로 인해서 이뤄진 탄핵이었기 때문에 총리한테 책임을 물을 수는 없었던 사건이지만 이번 한교안 그 총리 대행은 이미 법무부 장관 시절에 정윤회 문건을 찌라시로 규정하면서 그 당시에 어떤 그 법과 정의의 수호라는 면에서 저는 이미 그 자격을 상실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때 제대로 했으면 이런 일이 안 일어났을 테니까요. 그래서 공동의 책임이 있는 사람이 권한 대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정말 최소한의 관리자로서의 역할만 해야 된다. 근데 이 관리자로서의 역할을 벗어나게 되면 국민들이 지켜보다가 저는 다시 촛불을 들 것이다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임종용 경제부총리 내정자 말씀을 하셨는데 임종용 경제부총리를 부총리로 모셔오게 되면 금융위원장을 또 인사를 해야 되고요. 이게 연쇄적으로 일어나게 됩니다. 그리고 임종용 이 금융위원장 같은 경우에는 이미 구조조정에 실패를 했고 이 인사의 배경 자체도 이 비선 실세에 의한 임명이다라는 어떤 그런 국민적 의혹이 있기 때문에 저는 지금 그냥 유일호 부총리 체제로 임시적으로 한 두세 달 가는 게 이게 더 국가적으로 더 바람직한 일이다. 왜냐하면 그 경제부총리를 바꿔서 한 두세 달 하다가 또 새로 그 진영을 꾸린다. 이거는 저는 좀 적절치 않다라고 생각하고 있고 법무부 장관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 법무부 차관이 저는 일을 잘 하실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천 의원님, 야권은 그동안은 황교안 총리가 대행 체제라는 건 박근혜 대통령 체제의 연장선이다. 그래서 총리 내각 총사퇴해야 된다. 이런 주장도 있고 그랬지 않습니까? 그런 건 이제 지금 다 걷어들이신 건가요? 걷어들였다기보다는 지켜보고 있는 입장이죠. 황교안 총리 체제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저희도 지금 박 의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무엇보다도 지금 대통령 탄핵과 관련된 최순실 사건과 관련된 이른바 정윤회 문건에 책임이 있는지 여부가 상당히 걸려있기 때문에 앞으로 특검의 수사를 받아야 될지도 모르는 그런 가능성도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적절치는 않다고 보는데요. 저는 이 문제를 이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국민들이 직접 선출하는 권력은 대통령과 국회입니다. 그런데 이제 대통령은 탄핵 소추로 지금 무력화되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사실은 국회가 더 주도권을 가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황교안 총리는 권한 대행으로서 최소한도의 관리만을 해야 되는 건 분명하지만 예를 들어서 국회가 필요해서 국회에서 논의를 거쳐서 예컨대 아까 경제부총리를 꼭 임명했으면 좋겠다. 법무부 장관도 꼭 문제가 임명할 필요가 있다고 하면 그것을 따라주는 것은 저는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이제 헌재가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만은 1월 31일 내년 1월 31일이면 헌재 소장이 임기를 마치게 되죠. 네. 그러면 소장 그 후임을 임명하게 되려면 이제 황교안 권한 대행이 임명해야 될 수밖에 없는데 저는 평상시라고 그러면 대통령 권한 대행이 헌법재판소장과 같은 헌법기관의 수장을 임명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봅니다. 그렇습니다. 예. 그러나 지금 가장 우리 국사 중에서 중요한 국사인 탄핵 이 심판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국회에서 여야가 논의한 끝에 그것을 임명하는 게 좋겠다는 결론을 내리고 또 국민들이 여론이 뒷받침해 준다면 저는
그런 소극적인 의미에서 황교안 권한대행이 권한을 행사해도 좋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야권의 이 책임, 불가피하게 예. 인사를 해야 되는 부분에 한해서 예, 그 그러니까 지금- 이니 말하자면 지금 야권의- 황교안 총리가 앞장서지 말고 국민과 국회의 국회의 주도에 의한 두 분의 말을 말씀을 따라가는 것으로 정말 하면 좋겠습니다. 잘 들었습니다만은 김성태 의원님. 비록 예. 대통령을 우리 헌법기관이 지금 탄핵을 했지만은 또 초헌법적인 어떤 그런 입장을 야권에서 이렇게 가지면 저는 안 된다고 봐요. 지금 하시는 말씀들이 어떻게 보면은 가이드라인이 됩니다. 한교안 총리 권한, 대통령 권한 대행이 당신 여기서까지만 분명히 대통령이 거리되거나 또 대통령이 직무가 정지된 상황에서는 총리가 권한 대행을 하게끔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건데 그걸 지금 아무리 여소야대 국회고 또 지금 전국의 주도권을 야권이 쥐었다고 해가지고 초헌법적인 어떤 발상이나 어떤 입장을 가진다면은 이거는 엄청난 국정 공백과 국정 혼란으로 이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한교안 총리가 사퇴를 하고 걸맞지 않다 그러면은 경제부총리도 지금 내정자 상태인데 사실상 그럼 대한민국은 어떻게 이제 가자는 겁니까? 이거는 좀 제가 볼 때는 좀 무책임해요. 그렇기 때문에 아니요, 그런 의미로 말씀드리는 건 아닙니다. 거듭 제가 예. 말씀드립니다만은 오늘 국회에서 이루어진 대통령의 탄핵은 야권의 어떤 힘만으로 이루어진 탄핵이 아닙니다. 정말 국민적 분노, 국민적 실망과 좌절을 저희 집권당인 새누리당도 자성 반성하면서 대통령도 잘못했으면 처벌받아야 된다는 그런 입장에서 저희들도 응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모든 게 헌법과 법률의 질서 속에서 지금 이 난국을 수습할 수 있게끔 우리가 힘을 모아야 되는 거죠. 조금 김성태 의원님 얘기를 들으면 국민들이 좀 오해하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저희가 그런 초법적인 어떤 행위를 하겠다는 뜻이 초헌법적인. 네, 초헌법적인 그런 짧게 얘기를 해주십시오. 하겠다는 뜻은 네. 절대로 아니고요. 황교안 그 총리 대행을 지켜보겠다는 것이죠. 근데 황교안 총리 대행이 그동안에 법무부 장관 시절부터 지금까지 박근혜 정권에 4년 동안 재임을 했던 사람이거든요. 그런데 그 사이에 있었던 국정원 댓글 사건이라든가 정윤회 문건 찌라시 사건이라든가 이러한 사건의 일처리를 보면 저희 이것을 과연 그 정의적인 원칙에 입각한 정의의 시각에서 했느냐 저는 다분히 비판받을 소지가 있는 분이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가 우려의 눈길을 상당히 보내고 있다. 이런 경고의 시그널이 있다. 이 정도로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아니, 네, 황 총리 황교안 개인의 총리 문제를 떠나서도요. 어떤 공직자에 대해서도 국민이나 정치인이 그 공직자를 비판하고 잘못 적절치 않으면 물러나게 하는 것은 전적으로 헌법 이내의 문제입니다. 마치 그 문제를 초헌법적이라고 보시는 것 같은데요. 그렇지 않습니다. 황교안 총리 아니라 어느 누구도 국민적 입장에서 적절치 않다고 보면은 물러나라고 요구할 수도 있고 얼마든지 그것은 정치적 표현의 자유의 영역에 속하는 문제죠. 그러니까 그래서 저도 생각은 서로 다를 수 있지만 그것이 초헌법적이라고 보는 것은 제가 드리는 헌법에 대한 말씀은 지나친 이 정도로 황교안 정리해서 총리가 이제 하죠. 권한 대행되고 권한 대행으로서 지금 현재 국정 공백을 앞으로 어떻게 이제 최소화시키면서 안정적인 이 정권 이양을 준비하는 그런 총리로서의 역할과 역량을 이렇게 좀 지켜봐야 되는 것이지 지금 아까 드리는 말씀은 두 분이 황 총리가 뭐 딱 가이드라인을 정해가지고 이런 선까지 나라 국가 운영이 어떻게 되겠어요? 박영선 의원도 그렇고 두 야당 지켜보겠다고 네. 지켜봐 주십시오. 네, 말씀하셨으니까 그 정도 지켜보겠다는 그게 거죠. 정답입니다. 네. 정리를 하고 다음으로 넘어가죠. 자, 지금 이제 그 헌법재판소의 탄핵 심판 절차에 돌입을 하게 됐는데 오늘 주심 강유론 재판관을 지명을 하고 16일까지 대통령한테 답변서를 내달라 이렇게 요구를 했어요. 자, 헌재 대한 변협 같은 데서는 아까 말씀하신 박한철 소장이 1월 말 임기이기 때문에 그 박한철 소장 임기 전에 심리를 마쳐야 한다 이런 의견도 내놓고 있고 그 헌재의 심판 예. 이거
어떻게 보세요? 이제 국회 지금 상당히 뭐 빨리 하겠다는 건 보이는 것 같던데요. 오늘 대통령 입장 국회에서 표현이. 탄핵 가결이 이루어지고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이 이제 소추위원을 맡고 각 당에 지금 이제 탄핵 추진 단장이 함께 일을 하게 되지 않습니까? 이제 헌재가 180일 그러니까 6개월 이내에 이제 판단을 해야 되는 것인데 지금 이제 야권이나 국민들 바람 입장에서는 헌재가 좀 하루라도 빨리 이 대통령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하루라도 빨리 좀 이끌어냈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 있는 것이죠. 그렇지만은 이제 이 탄핵 심판 절차에 대해서는 또 지금 사실상 특검이 진행이 되고 있어요. 또 지난번 이제 검찰의 공소장이 우리 국회 입법 그러니까 헌법기관들이 그 공소장을 보고 대통령이 피의자의 신분이 될 수도 있고 또 헌법과 법률적 어떤 잘못이 있는 부분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렇듯이 과연 그 내용만 가지고 판단할 것인지 지금 또 이루어지고 있는 이 특검의 수사 결과를 또 지켜봐야 될 부분도 상당 부분 나올 것이에요. 그러다 보면은 우리가 너무 국민적 분노만 가지고 이걸 헌재의 어떤 결정을 너무 서두르게 하는 그런 부분도 조심해야 될 일이죠. 저는 박영선 헌재의 의원님. 재판을 신속하게 하는 데는 국회의 역할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일단 국회가 소추인이 됐기 때문에 국회에서 증거를 제출을 해야 되거든요. 근데 이 국회에서 증거를 제출할 수 있는 방법이 바로 국정조사입니다. 그래서 이 국정조사를 좀 더 진지하게 그리고 지금 5차 청문회까지 예정이 돼 있는데 저는 이 국정조사를 저희가 좀 더 열심히 하면 헌재가 이런 어떤 판단을 하는데 굉장히 도움을 많이 줄 수 있다라고 보여지고요. 지금 이제 16건이 이제 그 탄핵 안에 들어가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그 16건 가운데 이번에는 그 노무현 대통령 때와는 달리 그 형사와 관련된 사안이 네. 많이 있기 때문에 뇌물죄 네, 적용 그렇습니다. 여부 뭐 이런 거. 그래서 이제 그 헌재 재판관들이 형사 절차를 좀 적용을 해서 사실 확정을 하게 될 텐데요. 그 사실 확정을 하는 과정에서 국회가 얼마만큼의 증거 제출을 확실하게 빨리 해주느냐, 이것도 저는 그 헌재의 그 심판을 당길 수 있는 굉장히 중요한 요소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전 의원님, 지금 우리 그 박영선 의원님 16가지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래서 일부에서는 국회에서 그 소추 안에다가 너무 이게 여러 가지를 넣어가지고 오히려 헌재 심판 기일만 늘리게 된 결과를 낳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지적을 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시나요? 예, 헌법재판소가 좀 의지를 가지고 한다면은요, 꼭 이제 뭐 16개를 다 심리, 뭐 아주 극단적인 경우에는 16개를 심리 안 하더라도 한두 가지로도 헌법과 법률 위반이 분명하고 그것도 뭐랄까요, 뭐 죄책이랄까요, 그 정도가 매우 중대하다고 보면은 뭐 다른 여러 점에 대해서는 심리를 않고도 결정을 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사실은 입증은 오히려 저는 쉬울 것 같고요. 지금 박 의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국회에 지금 얼마 전에 재벌 그 총수들 나와서 이야기했지 않습니까? 난 그 정도도 충분히 입증될 수 있다고 생각하고 또 헌법재판소 자신도 증거조사를 할 수 있습니다. 미진하면은 재벌들 다시 불러서 물어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것은 저는 뭐 상대적으로 크게 지연이 안 된다고 볼 수 있는데 문제는 헌법재판도 재판이기 때문에 절차적 정의를 잘 지켜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면 문제는 박근혜 대통령 측에서 어떤 주장과 어떤 이제 증거를 대고 하느냐가 달려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제 흔히 저도 변호사를 해봤습니다만은 박근혜 대통령 측에서는 되도록이면 이 헌법 재판을 이제 그 탄핵 재판을 지연하려는 그런 의도를 가지고 또 여러 가지 지연을 하게 되면은 시간이 좀 끌릴 수밖에 없는 그런 측면도 있지요. 그래서 예.
좀 걱정이 됩니다. 헌재가 이렇게 질문을 예. 드릴게요. 두 분 지금 국정조사 특위위원이 나와 계시는데 지금 말씀하신 지금 국정조사 보고서를 그 헌재 심판을 이렇게 좀 빨리 하도록 하기 위해서 보고서 채택 같은 것도 좀 서두르실 생각은 있어요? 이거는 이제 우리가 법률적으로 정확하게 해야 됩니다. 국회에서 이 탄핵 소추안을 이렇게 탄핵안을 보면은 헌법 위반이 5개고 법률 위반이 8개예요. 그러니까 13개예요. 국회 탄핵 소추안에 등장하는 인물들만 50명이 돼요. 그렇기 때문에 지난 2004년보다는 사실상 헌재가 이 심리할 내용이 너무 시간이 많이 필요한 내용들입니다. 그런데 이걸 뭐 헌재도 이제 속도를 내겠죠. 더군다나 이 시국의 엄중함과 또 국정 공백에 대한 국민적 우려를 헌재가 충분히 알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아까 전정배 의원님께서 뭐 재벌들로부터 돈을 각취를 받은 쉽게 말하면 그것마도 뭐 헌재가 판단할 수 있을 거 아니냐 이렇게 말씀을 하시면 일리는 있습니다만은 근데 국회가 탄핵 소추를 하면서 우리가 이 탄핵안에 그 위반 사항이 13개나 되는 걸 한 개만 어떻게 검토해라 그럴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헌재가 좀 속도를 내서 진행시켜야 되는 것만은 틀림없고 우리 특히 국회 이 탄핵 소추를 한 우리 국회가 박영선님 말씀처럼 지금 국정조사가 충실하게 진행되고 있으니까 이런 모든 내용들이 아마 헌재가 판단하는데 많은 도움이 될 수 있지 않겠냐. 저는 이렇게 봅니다. 국정조사 지금 청문회가 이제 다음 주에도 14, 15, 16 이렇게 예정이 돼 있는데 핵심 증인 뭐 최순실, 안종범, 뭐 우병우 이런 분들이 이제 출석을 안고 있단 말이에요. 어떻게 출석시키 보관이 있으세요? 위원장님한테 여쭤봐야 되나요? 예. 사실상 이번 최순실 이 국정조사는 유례 없이 불출석 증인들에 대해서는 바로 동행명령장을 발부시켰고 이 동행명령장이 법적 강제권은 이 증인들을 구인하는 강제권은 없지만은 그렇지만 만일 동행명령장을 발부했음에도 국회에 와서 정원 출석을 하지 않으면은 국회 모욕죄로 5년 이하의 징역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상당히 처벌 수위가 높은 겁니다. 또 과거에는 국정조사를 하면서 엄포는 났는데 막상 고발 조치를 안 했어요. 그렇지만은 이번에는 다들 위원님들이나 각 당 입장도 단호한 의지가 있으니까 앞으로 국회가 국정조사를 통해서 채택된 이 정원이 국회 국정조사 계획서상에 국회 의결을 거쳤다 하면은 준사법적인 권한을 가지고 사실상 강제 구인을 할 수 있는 물론 국정조사 기간에 한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 정원들이 미국이나 독일처럼 국조위에서 채택된 정의는 반드시 설 수밖에 없는 그런 제도를 법을 고쳐야 됩니다. 시간이 다 됐어요. 그래서 마무리 말씀을 드려야 되는데 30초씩밖에 시간을 못 드리겠는데 지금 국회가 여기까지 온 게 아까 의원님도 다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광장, 촛불 민심을 이렇게 따라서 온 거란 말이에요. 그럼 광장, 촛불의 민심이 여기서 더 나가라. 대통령 바로 하야시켜라. 이렇게 하면 그대로 또 따라서 할 겁니까? 박 의원님. 네. 저는 일단 탄핵안이 오늘 가결됐기 때문에 네. 그 30초씩 짧게 광장 해주십시오. 촛불의 민심의 분노가 일부분 해소됐지만 아직 완전히 해소되지는 않는다고 봅니다. 그런데 그 아직도 남아있는 그 분노를 국회가 어떻게 수용을 해서 이 분노와 불안의 이 두 축을 국회가 어떻게 잘 가지고 가느냐 이것이 굉장히 중요하고 특히 그 새로운 대한민국 그 광장에 아이들 손을 잡고 나온 그 어머니들 아버님들의 마음이 우리 후손들에게는 좀 선진 대한민국을 물려주고 싶은 그런 마음이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번에는 정말 이런 어떤 국민들의 분노가 제도 개혁,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한 개혁으로 승화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고 있습니다. 네, 전정배 의원 시간이 다 돼서 저는 20초. 국민들이 압도적으로 즉각 퇴진을 원하고
계시기 때문에 박근혜 대통령을 아주 헌법재판소에서 밤을 새워가면서라도 연일 심리를 해서 1월 30일 이전에 반드시 결론을 내는 게 옳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지금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지금 위대한 국민혁명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번 혁명이 반드시 성공해야 합니다. 대통령 한 사람 바꾸는데 그치지 않고 이번 기회에 우리나라의 여러 가지 정치, 사회, 경제 그릇되고 낡은 것들을 이번에 업그레이드 시킬 수 있는 그런 제도 개혁에 관해서 우리 아마 광장에서부터 많은 논의가 있고 그것을 우리 정치권이 범국민적인 토론을 거쳐서 수용할 태세를 가지고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네, 김성태 의원님. 예, 역사와 국민 앞에 머리 숙여 사죄드리고 싶습니다. 저희 새누리당은 이 사태에 대한 책임을 지는 차원에서라도 새누리당의 해체와 또 구태 청산에 앞장서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다시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와 정의가 살아 움직이고 또 건강한 보수가 대한민국의 미래를 이야기할 수 있는 그런 날을 조속히 만들어내겠습니다. 네, 세 분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오늘 저녁 KBS 공개홀 앞에 여느 금요일처럼 KBS 2텔레비전 뮤직뱅크를 방청하러 온 젊은이들이 길게 줄을 섰던데요. 조금 떨어진 국회 앞 삼거리에서는 경비 근무를 마친 전경들이 버스에서 은박지에 싼 김밥으로 식사를 하고 있더라고요. 네, 양쪽 다 표정들이 발랄하더군요. 특집 좌담 마칩니다. 이어서 KBS 뉴스라인이 방송됩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 이 무효표라든지 기권표가 해당이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62표와 이 9표까지 치면 71표는 사실상 저희 새누리당에서 나왔다고 하는 새누리당 128명이 거의 딱 반반으로 갈리는 거. 반 좀 더 되죠. 예. 예, 한 60% 가까이 되는 거죠. 뭐 다들 보도가 돼서 그러는데 혹시 그 오늘 투표장 안에서 뭐 이렇게 좀 특이할 만한 뭐 에피소드 같은 거 안 알려진 거 있나요? 아니요. 오늘 투표장 분위기는 아주 굉장히 비장감이 흘렀습니다. 그러니까 2004년도에 노무현 대통령 탄핵 때하고는 아주 달랐죠. 그때는 거의 그 본회의장 안이 아수라장이었는데 네. 오늘은 정말 질서정연한 가운데 아주 무거운 마음으로 모든 의원들이 투표에 임했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네. 근데 그 오늘 그 중계를 본 시청자분들 가운데 자 대통령 탄핵 소추라는 것만큼 중요한 안건이 어디 있겠느냐. 근데 그냥 제안 설명만 하고 뭐 토론 없이 표결만 하는 거 그리고 또 표결 이거 무기명으로 하는 게 맞는 거냐 뭐 이런 이야기 간단히 짚고 넘어가죠. 전정배 의원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아주 잘못된 거지요. 대통령 탄핵이라는 사안이면은 아마 국회의원 전원이 요새는 전원위원회 같은 것을 소집해서 적어도 며칠 밤낮 없이 토론해야 될 사안입니다. 물론 그동안에 국회 밖에서 많은 토론이 전 국민적인 토론이 있었지만 그러나 국회 안에서 공식적으로 토론하는 일이 또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토론도 있어야 되고 저는 탄핵뿐만 아니라 국회의원이 헌법상 국민의 대표자로서 표결하는 것은 모든 것이 다 공개적으로 투명하게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제 국회법이 저도 이번에 새삼스레 깨달았습니다만 국회법이 좀 그런 낡았달까요? 그래서 인사에 관한 사안은 무슨 토론 없이 무기명 투표한다고 되어 있는데 그 인사에 관한 사안도 국회의원이 무슨 그 무기명 투표로 한다는 말이 안 되는 거지만 과거에 그런 생각 우리 혁명적 민심이랄까요? 혁명에 처한 국민들의 민심의 압력을 우리 국회가 도저히 외면할 수 없었다고 봅니다. 김성태 의원님, 그 투표 결과가 나온 뒤에 당 의총도 있었고 당에서 표 분석을 하셨을 텐데요. 자, 사실상 새누리당은 비주류 진영과 또 주류 흔히 말하는 친박 진영의 그 탄핵 판세를 분석하는 데는 엄청난 차이였죠. 저는 비주류 위원으로서 흔히 말하는 새누리당 내 비상시국회의 멤버들과 오늘 아침 회동까지 하면서
사실상 탄핵 찬성에 참여하는 의원들은 확정적인 의원들은 사실상 35명을 가지고 기본으로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사실상 그러니까 찬성표가 234표, 예, 그 야당하고 무소속 의원 합치면 172표. 이 편인데 모두 했다 그러면 62표가 더 나온 거거든요. 사실상 62표에 득표뿐만 아니라 무효가 7표였어요. 거기다 기권도 2표였어요. 이 표까지 치면은 71표예요. 71표가 사실상 비주류, 그러니까 새누리당 진영에서 나온 것이죠. 71표. 그러니까 네, 여기에는 흔히 말하는 비주류뿐만 아니라 친박 진영이라고 일컬어지는 그런 의원들까지 결론은 오늘 아침 발표된 여론조사의 탄핵 찬성 응답자가 81%였습니다. 이걸 탄핵 찬성 비율로 국회의원 의석수에 대입하면은 이게 80%예요. 네. 그러니까 결론은 국민들 민심에 국회의원들이 그대로 응답한 결과입니다. 새누리당 의원이 128명이니까 예. 이게 찬성이 62표 그리고 뭐 기권 무효 이런 게 뭐 혹시 이제 9표입니다. 야당 쪽에서 나온 것라고 보면 한 저는 71표. 야당 표는 여기서 나올 수가 없는 게 그러니까 사실상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이 인정사슬을 가지기로 당론을 정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기는 예. 낡은 질서를 이번에 좀 깨끗이 청소하자 하는 그런 염원과 열망을 지금 국민들이 담고 계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열망을 구체적으로 실천하는 어떤 국민의 대표자로서 한 책임감을 또 깊이 느꼈습니다. 네, 열망을 실천하는 대표자라는 말씀을 해주셨는데, 자, 가 234, 부 56, 찬성 반대 있죠. 기권 무효 불참 합쳐서 10표. 이게 아까 한 4시 10분쯤 저는 이 표결 결과가 발표될 때 좀 소름이 끼칠 정도였는데 하루 전 어제 그 한 여론조사 회사의 결과하고 정확하게 일치하더라고요. 찬성률이 78%. 네. 300명의 78%가 딱 234표입니다. 자, 박 의원님, 표 예상 뭐 맞았어요? 어떻습니까? 저는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많이 나왔습니다. 많이 나왔어요. 네, 네. 그만큼 그 국민적 저항감이 부정부패에 대한 저항감을 새누리당 의원님들이 굉장히 무겁게 생각했구나 이렇게 또 느꼈고요. 오늘 제가 낮에 그 지인으로부터 문자를 하나 받았는데 오늘처럼 국회의원에게 이렇게 간절한 마음으로 뭔가를 바라던 날이 있었던가 싶습니다. 이런 문자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문자를 보고 국민들이 정말 숨죽이면서 이 역사의 오늘 이 한 장면을 정말 간절한 마음으로 기다리고 있다라고 생각했습니다. 네. 전전배 의원님, 투표 끝난 뒤에 국민의당에서는 한 230표 정도 예상했다고 뭐 그런 기사가 있더라고요. 뭐 전 의원 맞습니까? 이제 어제 오늘 우리 의원들끼리 뭐 일종의 내기도 하고요. 뭐 누가 맞히느냐 했었는데 대체로 230여 표를 예상하던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뭐 정확하게 234표를 맞힌 의원도 있었습니다만은 저는 한시도 마음을 놓을 수가 없었습니다. 과연 대체로 저도 뭐 가결은 되리라고 봤습니다만은 제가 생각한 것보다는 많이 남았습니다. 역시 저는 지금 혁명 상황이라고 문자 그대로 혁명이라고 봅니다만은 우리 국민들의 결국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올 수밖에 없는데 그 국민을 외면하고 일방통행식 국정운영과 또 천수칠 그런 일가들의 휩쓸려서 아무것도 하지 못한 이 참담한 상황에 대한 이루 말할 수 없는 고통이었죠. 네, 박영선 의원님은 투표소 안에서 어떤 이게 느낌이 헌정사상 굉장히 비극적인 날이죠. 그리고 제 개인적으로는 제가 2004년도에 노무현 대통령 탄핵될 당시에는 국회의원은 아니었지만 그때 당 대변인이었기 대변인이셨죠? 때문에 그 당시 상황을 정확하게 기억을 하고 있는데 12년 만에 그 당시에 그 맨 뒷자리에서 웃고 있던 박근혜 그 당 대표께서
오늘 탄핵을 당하는 참 뭐라 그럴까요? 그 역사가 이것을 앞으로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이 어떻게 그 기록을 하고 어떻게 또 기억을 하고 이런 어떤 국민적 분노를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서 어떻게 승화시키느냐 이것이 굉장히 중요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네. 천주백 의원님은 12년 전 노무현 대통령 탄핵 때 국회에 계셨어요. 근데 아까 보니까 예. 투표 시작하자마자 나가서 투표소로 가시던데. 네. 예. 제 의석이 투표 장소에서 아주 가까워서 보통 때는 제일 늦게 합니다만은 이번에는 워낙 역사적인 투표이기 때문에 먼저 했습니다. 참으로 착잡했습니다. 우리 국민들이 스스로 뽑았던 대통령을 중도에 퇴진시키기 위해서 탄핵을 한다는 게 참으로 착잡하고 좀 어려운 일이죠. 근데 그러나 뭐 국회의원의 한 사람으로서 지금 국민들의 민심, 압도적인 민심이 이 박근혜 대통령을 탄핵해서 한시바삐 자리에서 물러나게 하고 또 그것을 그의 바탕을 두고 우리 사회의 낡은 질서, 이 나라. 안녕하십니까. 오후 내내 계속된 뉴스와 뉴스특보 많이들 보셨겠지요. 찬성 234, 반대 56. 국회가 박근혜 대통령 탄핵 소출 의결에서 대통령 권한이 정지됐습니다. 황교안 국무총리가 대통령 권한 대행을 시작했고요. 헌법재판소가 탄핵 심판에 착수했습니다. 대통령은, 국정은, 정국은 앞으로 어떻게 되는 걸까요? 또 어떻게 해야 할까요? 여러 생각들 많으실 텐데요. 여야 3당 중진 의원들과 함께 해보시죠. KBS 특집 좌담 1시간 생방송입니다. 김성태 새누리당 의원, 국회 최순실 국정농단 의혹 국정조사 특위위원장이죠. 네. 예, 김성태입니다. 예, 박영선 더불어민주당 의원, 역시 국회 국정조사 특위위원이시고요. 네, 반갑습니다. 천정배 국민의당 의원, 국민의당 공동대표를 지내셨어요. 네. 예, 안녕하세요. 자, 세 분 어서 오십시오. 고맙습니다. 세 분 어디서들 오신 저는 분인지. 국회에 있었습니다. 네, 국회에서 예, 국회에서 왔습니다. 저도 국회에서 왔습니다. 그러니까 탄핵안 표결 마치고 다 국회에서 회의가 쭉 있었구만. 저녁 식사들은 뭐 하셨는지 모르겠는데. 자, 김성태 의원님은 비박이시죠? 예. 이제 그 박자, 비박, 친박 진절머리 납니다. 비주류라고 불러주십시오. 네, 비주류. 예, 여기 주류 쪽, 그게 친박 쪽에서 나오신 분이 안 계셔서 그쪽 입장도 좀 충실히 저희는 반영을 뭐 새누리당 의원의 주시기가 입장으로 있고요. 예, 나온 거죠. 먼저 뭐 이런 일반적인 질문을 드리기 좋아하지는 않는데요. 오늘은 날이고 일이 일인 만큼 아까 국회에서 투표소에 들어가셨을 때 느낀 소회부터 여쭤보고 가야 될 것 같아요. 김성태 의원님. 자. 참 이 자괴감도 가지면서 정말 참담한 심정이었죠. 이 국민 이기는 권력 없는데 과연 대통령과 새누리당은 왜 이 제대로 된 민심을 읽지 못했나 하는 큰 그런 자성과 반성의 마음이었어요. 대한민국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